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계엄령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재명은 전날 대표회담 모두 발언에서 종전에 만들어진 계엄안을 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완벽한 독재 국가가 아니냐라면서 돌발 발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서도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한 한동훈 대표의 처신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이재명이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언급한 계엄령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날 한동훈 이재명 간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은 종전에 만들어진 계엄안을 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완벽한 독재 국가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특성상 뭔가 예상치 못한 돌발 발언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얘기였지만 설마 어렵게 성사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저 따위 얘기를 꺼내들까? 늘 이재명은 우리가 상상하는 기대 이상이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과격한 얘기일 수는 있겠으나 이재명이 모두 발언에서 저런 괴담을 말할 때 한동훈 대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강력한 항의를 했어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여야 대표 회담을 연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게 과연 그 취지에 부합하냐, 맞느냐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자, 그 자리에서 한 대표는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 날인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달라라며 그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여러 차례 말하면서 근거를 차차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차차가 언제인가, 심지어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이 정도라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가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대표는 만약 진짜 그렇다면 우리가 막을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자주 쓰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은 거짓 선동밖에는 할 게 없냐라면서 반발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가 판결 선고에 가까워지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서 불쾌감을 표출했는데요. 차 먼저 이재명이 계엄령을 언급한 것은 어제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29일 1박 2일간 진행된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 계엄령서를 언급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투표로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전자투표 등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재명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 시나리오 문건을 예로 들며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했고 쟤를 무력하기 위해선 171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국회 외부에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황당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을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주장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이 불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짜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이 계엄령설에 대한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엄령설은 야권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돌았는데요.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앞서 국방부 장관을 맡으며 북한과의 국지전을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이에 대한 실행만 남겨둔 상태라는 썰이 나돌았습니다. 그 뒤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계엄령설을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그 근거를 묻자 김민석은 필요한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 더 말씀드리겠다면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당대표인 이재명마저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민주당은 이른바 계엄 음모설로 톡톡히 재미를 봤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 7월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을 놓고 기무사가 쿠데타 음모를 획책했다라고 주장했죠. 자, 그러자 문재인의 지시에 따라 꾸려진 합동수사단은 104일간 200명이 넘는 사람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무사가 대통령 탄핵 시 비상사태에 대비해 계엄령 절차를 검토한 보고서를 쿠데타 음모로 몰아붙였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실제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 등 3명은 항소심까지 전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해도 170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해제를 요구하면 바로 해제가 됩니다. 헌법 77조에 따라 제적위원 과반수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엄이 불가능한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계엄 음모설을 꺼내드는 건 윤석열 정부의 독재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마저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러한 민주당의 괴담 정치에 대한 패단이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드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는 괴담, 한국인 유전자 규조가 취약해 95%가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라면서 뇌송송 구멍타기라는 황당한 슬로건을 내세운 광우병 집회를 전국에서 주도하다시피 한 것도 바로 민주당 세력이었습니다. 또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때는 좌초설, 기뢰설 등 갖은 괴담을 만들어낸 것도 민주당 세력이었죠. 지난 총선을 전후해 이재명 대표가 지명했다가 사퇴한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천안함은 자폭이라고 주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세월호가 물이 잠수함에 충돌에 침몰했다는 황당 괴담에 동조한 민주당 의원도 한둘이 아닙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때 민주당이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의혹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저속한 괴담들이었고 2016년 최순실 사건 때는 박정희 통치자금이 300조 원, 최순실 일가 은닉재산이 조 단위라는 괴담도 민주당 중진 의원을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짤밖에도 민주당은 수돗물 민영화 괴담, 인천공항 민영화 괴담도 만들어냈는데 10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는 민주당발 괴담 중에 사실로 판명된 것, 아니 사실과 비슷한 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국민들의 불안 심리, 특히 먹거리나 건강 또는 생명과 관련된 심리를 자극해 괴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키웠던 게 바로 민주당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국가가 치러야 했던 비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자신들이 퍼뜨린 괴담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사법 처리된 경우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입니다. 따라서 허무맹랑한 괴담 정치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한동훈 대표가 말한 대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가 맞고요. 자, 맨날 말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괴담 정치를 함부로 꺼내들었다가는 반드시 사법 처리를 당한다는 선례를 남기던가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보완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